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다루지 못했던 형변환 연산자에 대해서 잠시 다루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형변환 연산자는 데이터의 형태를 연산에 필요한 형태로 바꾸기 위한 연산자들을 형변환 연산자라고 합니다. 이러한 형변환 연산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명시적인 형변환 연산자, 나머지 하나는 묵시적인 형변환 연산자라고 하며, 두 번째인 묵시적인 형변환 연산자는 자동 형변환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명시적인 형변환 연산자는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산에 참가하기 전에 연산에 참가하고자 하는 변수 혹은 상수 왼쪽에 괄호 안에 변환하고자 하는 데이터형을 써주면 됩니다. 예제에 보면 num1이라는 변수에 10이 저장되어 있고 num2라는 변수에 3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자, num1과 num2를 나누기 연산을 하려고 하는데, 정수를 나누기 연산을 하면 리절트에는 몫만 저장이 됩니다. 더군다나 이 몫은 정수 연산이기 때문에 정수만 저장이 됩니다. num1과 num2 변수 앞에 더블이라고 하는 빨간색 연산자가 없다고 가정했을 때 이 연산은 10과 3, 즉 정수의 연산이기 때문에 몫으로 3만 리절트라는 변수에 저장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10을 3으로 나누게 되면 3.33333 3이 반복되어지는 이러한 결과를 갖게 되죠. 이렇게 실수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num1과 num2를 실수 형태로 변환해 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붉은색으로 처리된 것처럼 형변환 연산자를 괄호와 함께 써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형변환이 필요한 변수 또는 상수 앞쪽에 연산자를 명시해서 써주는 것, 이것을 형변환 연산자의 명시적인 형태, 명시형 형변환 연산자이다 라고 부릅니다. 다음은 묵시형 형변환 연산자입니다. 이 묵시형 형변환 연산자는 초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 형변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조금 전에 명시형 형변환 연산자는 어떤 데이터형으로 변환시킬지 실제로 코드에 명시하는 형태이지만, 이 묵시형 형변환 연산자는 말 그대로 자동으로 컴파일러가 알아서 형을 변환해 준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면 컴파일러는 어떤 규칙을 가지고 형 변환을 하게 될까요? 첫 번째로 데이터형이 다른 변수에 데이터가 저장되는 경우에 자동형 변환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인트형으로 선언된 a라는 변수에 3.7이라는 실수가 저장된다 라고 가정한다면, a는 정수만 저장하는 변수이기 때문에 a에는 3.7 모두 저장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3만 저장되고, 이와 반대로 실수형 변수에게
정수를 저장한다면 정수는 실수 부분이 없기 때문에 3.0, 4.0과 같이 뒤에 .0의 형태를 붙여서 저장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서로 다른 데이터형이 연산에 참여하는 경우, 이 연산은 산술연산을 얘기합니다. 산술연산에 참여하는 경우 자동형 변환이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자면 3.7 곱하기 4와 같은, 하나는 실수형 상수, 또 하나는 정수형 상수의 연산이 그런 예입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데이터형이 연산에 참여했을 경우 값을 잃어버리지 않는 쪽으로 형 변환이 일어납니다. 3.7과 4의 연산은 3.7을 3으로 바꾸게 되면 0.7이라는 값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7은 그냥 두고 4를 4.0으로 바꾸는 자동형 변환이 일어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연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승진이라는 형태 때문에 자동형 변환이 일어납니다. C 언어의 연산은 승진이라는 것이 발생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C 언어에서 제공하는 기본 데이터형 중에 정수형은 short, int, long 형태가 있습니다. short형 변수에 저장되어진 500과 short형 변수에 저장되어진 800을 곱한다 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500 곱하기 800의 형태가 되죠. 500 곱하기 800은 40만이라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앞에서 데이터형을 얘기할 때 short는 유효 범위 숫자가 사인드인 경우 32767, 32,767까지로 제한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500과 800은 그 범위 안에 들어가죠. 하지만 이 두 숫자의 곱은 short의 유효 범위 숫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hort로는 이 결과를 처리할 수 없게 됩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컴파일러는 short에 저장되어져 있는 500과 800을 int형으로 바꾸어 놓고 연산에 참여시킵니다. 언제 int형으로 바꾸느냐? 그거는 모든 연산에서 int형으로 바꾸어 놓게 되죠. 이것을 바로 승진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데이터형의 유효 범위 숫자가 넘어가는 경우, 연산의 결과가 데이터형의 유효 범위 숫자가 넘어가는 경우 승진에 의한 형 변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다음은 제어문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어문은 프로그램의 흐름을 제어하기 위한 문장이나 명령, 구문을 제어문이라고 얘기합니다. 프로그램의 흐름은 지금까지 위에서 아래로 위에 있는 문장을 먼저 수행하고 아래에 있는 문장을 나중에 수행하는 형태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과정을 거쳐서 프로그램이 진행되어져야 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A라는 경우에는 B라는 문장을 실행하지 않고 C라는 경우에만 B라는 문장을 실행하는 경우, 특정한 경우에만 특정한 문장이 실행되어져야 하는 경우, 또는 특정한 블럭이, 특정한 구문들이
반복해서 여러 번 수행되어져야 하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들을 처리하도록 만들어진 것이 제어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어문에는 세 가지 구문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 구문은 바로 조건문, 반복문, 분기문이 그것들입니다. 슬라이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건문은 if, if else, 또 if else if, 다음에 스위치 케이스문, 이런 것들이 조건문에 속해 있으며 반복문에는 for문, while문, while문을 조건식만 밑으로 내려놓은 do while문, 마지막으로 분기문에는 break, return, continue 등이 있으며 분기문에 go to 문도 사용되어졌었지만 현재 구조적 프로그래밍 상에서 go to 문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적합하다라는 판단에서 분기문에서 go to 문은 삭제하였습니다. 자, 조금 전에 제어문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였는데 제어문의 첫 번째 구문인 조건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지요. 자, 조건문은 if라는 구문으로 대표됩니다. if는 if라고 키워드를 써주고 뒤에 괄호 안에 조건식을 써줌으로 해서 조건식이 참인 경우의 처리 방식과 조건식이 거짓인 경우의 처리 방식을 나누어 처리하는 것을 if 구문이라고 합니다. if는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차근차근 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 보면 if 가로 a 가로 닫고 문장 1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a는 조건식을 의미합니다. 조건식 a가 참이면 문장 1번을 수행하고 조건식 a가 거짓이면 문장 1을 수행하지 않고 건너뛰는 형태, 가장 기본적인 if의 형태입니다. 자, 2번은 if 가로 열고 a라는 조건식을 주고 자, 문장 1번 다음 줄에 보면 else라는 구문이 있습니다. 자, a를 역시 조건식이라고 가정한다면 조건식 a가 참이면 문장 1을 수행하고 조건식 a가 거짓이면 문장 2를 수행하는 첫 번째 if의 형태와 조금 다르지만 좀 발전된 두 가지 구문을 나누어서 사용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이 두 가지 구문에 A라는 조건식을 설명하지 않고 내려왔는데 A에는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조건식 또는 연산식 또는 변수 또는 상수 마지막으로 우리가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이미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함수 호출 등이 여기에 쓰여질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if의 형태입니다. 마치 스무고개 하듯이 A, B, C라는 조건식들을 나열함으로써 A인지 묻고 만약에 A가 거짓이라는 결과를 얻게 된다면 또 다른 조건식 B인지 묻습니다. 역시 B도 거짓이라는 결과를 얻게 된다면 C라는 또 다른 조건식을 물어서 원하는 결과를 얻게 만드는 구문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마치 스무고개 하듯이 여러 개의 질문들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다음은 앞에서 우리가 함께 학습한 if를 이용한 복습 문제를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수 문제는 세 개의 정수를 입력받아 큰 값, 중간 값, 작은 값을 if 구문을 이용하여 출력 예와 같이 출력하는 C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 했습니다. 아, 그렇죠. 어디서 많이 본 문제죠. 네, 우리가 두 번째 시간에 했던 조건 연산자를 이용한 문제와 문제는 같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다르죠. 어, 앞에는 조건 연산자를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했고, 지금 이 문제는 if 구문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아라 라고 했습니다. 자, 밑에 나오는 출력 예를 보면, 예, 입력 세트 값을 이렇게 세 번에 나누어서 입력해서 정확하게 작은 값, 중간 값, 큰 값이 잘 출력되는지 확인해 보고자 하는 문제입니다. 네, 다른 것들은 사용하지 말고 if를 이용해서 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다른 조건문인 스위치 케이스문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위치 케이스문은 조금 복잡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케이스들을 나열해 놓고 상황에 맞는 케이스로 분기해서 그 케이스에 맞는 문장들만 처리하고 빠져나오는 조건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다지선다형 문제를 푸는 것과 같은 형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슬라이드를 보면서 차근차근 설명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위치 옆에 A라는 구문이 있는데요. 네, 이 A는 if와는 좀 다르게 조건식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조건식의 결과는 참이냐, 거짓이냐로 결과를 도출하게 되는데 스위치는 참이냐, 거짓이냐가 아니라 특정한 결과를 가져야만 합니다. 예를 들면 연산의 결과가 1, 2, 3, 4 또는 10, 20, 30, 40 이렇게 특정한 결과가 도출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A라는 구문은 변수가 와도 관계 없습니다. 하지만 3.7, 2.8, 15.7과 같은 실수는 올 수가 없으며 안녕하세요 또는 A, B, C, D, E와 같이 문자열을 저장하는 배열도 와서는 안 됩니다. 자, 다음은 케이스입니다. 자, 슬라이드에서 보는 것처럼 케이스가 B, C, D와 같이 여러 가지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B와 C, D는 A 연산식 또는 변수의 결과값이 들어있어야 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A의 연산식이 점수 나누기 5라고 했을 때 점수에 어떤 점수가 입력되어지느냐에 따라서 케이스 B, C, D의 값은 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그 결과값을 예상해서 케이스 B에 20 또는 10 또는 12와 같은 정수들을 써 넣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A의 연산 결과가 20이면 해당하는 케이스문으로 A의 연산 결과가 10이면 역시 해당하는 케이스 구문으로 11이면 역시 해당하는
케이스 구문으로 분기하게 됩니다. 만약 A 연산식의 결과가 케이스 B, 케이스 C, 케이스 D에 나와 있지 않다면 어디에도 없다라는 의미로 디폴트에 해당하는 문장으로 분기하게 됩니다. 여기서 디폴트의 위치는 케이스 구문 어디에도 와도 관계없습니다. 지금의 예는 A가 정수 연산식일 때 예이며 A가 만약 문자형 변수라고 가정한다면 B와 C, D의 케이스의 결과에는 문자 형태의 특정한 상수가 와야 할 텐데 문자가 오는 경우에는 작은 따옴표와 함께 써야 한다라는 것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 문법적으로 케이스 뒤쪽에는 콜론이 쓰인 것을 유의하셔야 하며 케이스의 마지막 문장은 브레이크가 와 있는 것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브레이크가 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문법적인 오류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실행 오류가 발생되어집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A 연산식의 결과가 케이스 B인 경우에 케이스문 B로 분기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브레이크가 있다면 문장 1만 처리하고 브레이크를 만나서 스위치 전체 블럭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브레이크가 케이스 B 구문에 없다면 빠져나와야 하는 구문이 없기 때문에 케이스 B의 문장 1번도 수행하게 되고 케이스 C의 문장 2번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브레이크라는 구문은 각각의 케이스만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주 중요한 문구입니다. 특별히 이 브레이크는 다음 시간에 다루어질 분기문에서 자세하게 다루니까 그곳에 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치 케이스문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슬라이드를 보시면 scanf라는 구문으로 grade라는 변수에 특정한 학점을 입력받습니다. 네, 여기서의 학점은 A 학점인지 B 학점인지 C 학점인지를 이야기하며 네, scanf 구문을 거치면서 사용자는 A, B, C와 같은 학점을 grade 변수에 입력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스위치 케이스문을 만나서 스위치의 조건식 부분에 grade라는 변수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어떤 학점을 입력했느냐에 따라서 각각의 케이스 A, 케이스 B, 케이스 C 구문으로 분기하게 되며 건너뛰게 되며 만약에 A 학점을 입력했다라고 가정하면 케이스 A 구문으로 찾아와서 분기하게 되어서 printf 함수를 만나서 A 학점입니다 라고 출력하게 되고 break라고 하는 구문을 다시 만나서 스위치 케이스문을 전체 중괄호를 빠져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다지선다형의 구문으로 처리할 수 있는 조건문이 스위치 케이스문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스위치 케이스문의 복습 문제를 풀어보는 것으로 조금 일찍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목 점수를 입력받아 그 과목의 학점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 했습니다. 과목 점수가 90점 이상일 때에는 A 학점을 출력하고 80점 이상일 때에는 B 학점을, 70점 이상일 때에는 C 학점을 출력하고 70점 미만인 경우에 낙제라는 키워드를 출력함으로써 학생의 학점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스위치 케이스문으로 작성해 보도록 합시다. 자, 다음 출력예와 같이 과목 점수를 입력하세요 라고 사용자 화면에 보여주고 87이라는 점수를 입력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해당 과목의 학점은 비학점입니다 라고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도록 하지요.